파트 1의 챕터 1에 역세권 투자 전 알아야 할 8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예, 역세권 투자할 때 적어도 8가지 다 아니어도 요거 한두 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저는 이제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철도 계획에 두지는 않거든요. 계획에 그러니까 안두 역세권을 안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네. 철도 계획을 많이 안다 하면 역세권을 잘한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 계획의 비중은 한 30%, 네. 부동산 비중은 한 70%로 보고 있어요. 역세권에 어.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철도 계획 전문가라고 전 역세권 전문가라고 보진 않고요. 어. 부동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네네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포인트가 부동산 중심이에요. 내용은 개발 계획이나 뭐 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발 호재에 따른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했고 또 시장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있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은 거기 때문에 예예.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 부동산. 예. 그래서 요 역세권에 대한 개발 호재를 알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좀 전반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제일 크게 보는 것들이 이제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최근 한 4년 동안 되게 이렇게 화암기였잖아요. 이렇게 되게 예예예. 부동산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개발 호재 또 역세권 계획을 포함한 철도 노선과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다른 개발 호재들, 뭐 신도시가 지정되거나 뭐 뭔가 이런 것들 다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지역에 좀 기피 시설들이 이전되거나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아, 호재 역만 볼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를 봐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 예.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도 네. 좀 필요하고 또 뭐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그 역세권에 좀 의미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GTX가 뚫린다, 언제 뚫린다, 뭐가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지역, 그 노선에 따른 그 지역역에 대해서 과연 주변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로 많이 인해서 알다라는 게 아, 말 그대로 좀 역세권의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시장에 네네. 대한 접근,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예. 그다음에 그 열차 운행 상황을 좀 보자. 이제 열차 왜냐하면 이건 운항 놓칠 상황.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엔 좀 특징을 본다면 8개 중에서 딱 8개를 찢는 것보다 네. 그 첫 번째 서울로 진입해내야 된다는 어떤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 좀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철도 사업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달리 갖고 와야 된다. 세 번째 부분들. 예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운행 상황. 실제로 열차가 얼마큼 많이 다니고, 그리고 운행이 얼마큼 자주 다니는지. 열차가 얼마나 그리고 자주 다니는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끊어가는 열차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서 하나를 얘기하는 것보다 세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약하자면은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은 그런 거네요. 이제 열차 이용객이 많은 쪽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쪽을 좀 더 많이 눈여겨 봐야 된다. 네, 그런 그렇죠. 역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렇죠. 네. 그게 기존 역이든 아니면 신설 역이든요. 네, 네. 맥락은 같은 거예요. 기존 역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운행이 많고 나중에 그 주변에 뭔가 좀 개발 이슈들이 있거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네. 나중에 시장이 좋을 시너지. 때 분명 또 더 아, 좋아지거든요. 플러스 근데 그건 알파가 이제 되는. 예. 현재 운행하는 노선도 마찬가지고 신설하는 노선도 무조건 새로 생겼다고 역 생겼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분명 좋은 노선이 있고 좋은 역이 있고 별로 좋지 않고 안 좋은 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경험으로 좀 미리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아, 새로운 신설 역들도 좀 역의 노선의 규모, 예,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좀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그렇지. 예, 예. 예. 이 책이 그럼 결국은
투자 지도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라. 그러려면은 여기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좀 예견해서 투자를 해보자. 네. 뭐 이런 거군요. 제가 이해를.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질문 보면요. 그 용인 플랫폼 시티가 저는 몰랐던 내용이 여기 실려 있어가지고 네.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이 정확히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거죠? 이 용인 플랫폼 시티가 또 하는 역할이 또 뭔 거고 이게 왜 용인에 생기는지도. 이제 거기서 철도 노선, 네. 그 역에 대한 힘을 이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이제 GTX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용인 플랫폼 시티는요, 3기 신도시의 과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정한 그 지역, 그 지정 구역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혼동을 하는데, 책에도 이제 언급한 것처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건 아니고, 네. 다만 거기는 이제 기존에 원래 다 논이었습니다. 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연 용인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3기 신도시 그 공급 대책과 그 GTX의 그 공사와 좀 물려가지고 기존에 여기들을 어떤 식으로인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용인시 도적으로 용인 도시공사.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LH 사업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용인 도시공사 사업인 거죠. 예.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들을 개발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정을 원래는 처음에는 말 그대로 그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서측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네. 이게 아니다. 여기를 전반적으로 좀 아울러야겠다 싶어서 동측과 서쪽을 전부 다 이렇게 아울러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간 거고, 이제는 그 시대에 맞게 이제 플랫폼 시티라는 표현을 쓴 거고, 네. 예, 결국에는 뭐 도시개발 사업인 거죠.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말 그대로 일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 그래서 자족시설이나 이런 부지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놓으려고 했고요. 또 특징을 보면 그 이제 하단부 쪽, 그 밑쪽에 그 이제 기존의 그 이제 덮개 시설인 거죠. 예. 그 가운데가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녹지축으로 덮어서 뭔가 좀 단절된 느낌의 어떤 그 지역 중심을 좀 더 하나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GTX라는 것들이 큰 어떤 교통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시작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면 과연 이렇게 이제 큰 규모의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그 시작이 GTX였다. GTX가 거기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거기서 이제 빨리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용인시 교통의 중심이 구성역 쪽으로 좀 모이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용인시 말고도 이런 플랫폼 시티라는 게 또 있나요? 플랫폼 시티는 아니어도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니까요. 예. 그냥 표현의 의미인 거지. 거기에 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요즘 플랫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워낙 쓰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그냥 붙인 거고요. 거기에 특정하게 그 지역만의 뭔가 색깔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좀 가까운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용인 쪽에 또 SK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플랫폼 시티라는 게 생기면서 뭔가 철도의 중심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하필이면 용인에 생기나, 그것도 바로 동탄 위쪽에 생기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거거든요.